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마침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 하나도 설명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이라는 툴을 통해 그 방법들을, 비결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이자 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구나.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환경 탓이나 상황 탓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최신의 과학은 상황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사실은 밝혀졌어요. 최근에는 각종 측정 장치의 발달로 아예 뇌에서 작동하는 기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만약 지난 영상을 아직까지 보시지 못한 분이시라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공부든 운동이든 일이든 시작할 땐 노력이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자극이 있긴 해야겠죠. 하지만 시작을 한 다음에, 즉 지속을 할 때는 아예 다른 뇌가 관여를 합니다. 사실상 그 둘은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의지력,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공신닷컴에서 수강권조차 66일로 바꾸고 무료화했던 그 과정과 원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탁컨대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란 이름으로 깎아내리는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의지력, 정신력, 심지어 노력, 이런 이야기들로 일종의 세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무수히 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하나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상황 또는 환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꿨어요.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 아예 제거하고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들은 아예 욕구 자체가, 충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애시당초 공부 자체를 도서관 혹은 독서실이라는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친구들조차 없었어요. 보통 놀자고 하는 친구들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친구가 게임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갈지 말지 이런 갈등 상황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예 의식적으로 뭔가 애를 쓰려고, 이걸 참아내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일 자체가 없었어요. 환경 자체를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집중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그들에게 의지력 혹은 절제력, 이런 것들이 높았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제력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절제력 자체를 쓰질 않았어요. 아예 의지력을 발휘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의지력, 의지박약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정신력 자체를 쓸 필요가 없었다고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의지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제력이나 의지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과나 성과나 성적도 좋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 또한 우리랑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놔야 된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절제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방해 요인이 없는 장소를 최대한 신중하게 고른다. 그러고 공부를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목표에 가장
잘 연관될 수 있는 친구들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최대한 공부 쪽으로 나와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을 사전에 차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반대로 절제력 점수가 낮은 분들은, 그런 학생들은 아예 상황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여기에 동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의지력을 엄청나게 말 그대로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리고 빨리 푼 학생에게 $25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상을 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험에 참가한 분들이 문제를 푸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휴게실에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게 아니면 조용한 방으로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다만 이 조용한 방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5분을 기다린 다음에 풀 수 있었던 거예요. 5분이나 깎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시간이 5분 줄어든다고 하면은 사실 꽤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평가를 하기 전에 사전 평가에서 절제력 점수가 높게 나왔던 분들은 5분이란 시간이 불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방에 가서 문제를 풀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습관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비록 내가 문제를 푸는 그 시간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그러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항상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항상 어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한 곳,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했었고, 그게 좋은 결과를 항상 가져다 줬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지능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시험지 자체가 조금 달랐습니다. 한 시험지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나 현란한 패턴들로 시험지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심플하게 시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깔끔하게 시험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력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은 심플한 시험 문제에만 집중하기 더 쉬운 그 시험지를 더 많이 골랐습니다. 이게 그냥 딱 봤을 때는 지루해 보이지만 무언가가 그 시험지 안에 방해거리들이 존재한다면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감각적으로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나고 성공하고 성적을 잘 받고 승진을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먼저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각각 다른 환경에서 1시간, 2시간, 열흘, 1년, 3년, 10년이 된다면 그 차이는 너무나도 커서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공신닷컴의 공부법 영상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그야말로 1강이 무엇이었냐면, 주변을 최대한 드라마틱하게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학생들을 멘토링 해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의지력이 높아도 여전히 주변에서 게임하는 친구들이 널려 있고, 바로 책상 옆에 게임기가 있고, 스마트폰에서 계속 메시지가 울려대고 메시지가 친구들로부터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의지력이 하루도 가기 힘듭니다. 제가 종종 이런 비유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학생들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경주를 하는데 아주 잘 정리된 올림픽 트랙에서 뛰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갯벌 아시죠? 갯벌에서 달리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푹푹 빠지면서 그 발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딛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m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합인데 올림픽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경기 장소를 여러분 스스로 갯벌로 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록은 그야말로 참담할 것입니다. 이미 결과를 끝까지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정답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 놓았나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적지 않은 실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변수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던 정말 성공할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다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나도 명백히 밝혀진 사실인데요. 식당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많이 먹는 친구 혹은 친구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이랑 같은 테이블을 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든 안 권하든 여러분은 반드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조차도 아니 주변에서 많이 먹든 말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삼겹살을 25인분을 먹든 38인분을 먹든 나는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 결과마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많이 먹긴 했지만 그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그리고 그냥 맛있어서 많이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분명히 주변에서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후보생들 3,500명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체력 테스트가 있게 되고요. 한데 생도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야 되니까 그 룸메이트가 미치는 영향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체력 점수가 높았던 학생과 낮았던 학생을 같이 한 방을 쓸 수 있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력이다. 정신력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 룸메이트가 어떻건 영향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모든 후보생들의 체력 점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생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여기서 연구진이 내렸던 결론은 한 룸메이트는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운동장을 쉬지 않고 10바퀴를 뛴다고 해보죠. 근데 다른 한 명의 동료는 체력이 좋지 못해서 5바퀴밖에 못 뛴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체력이 약한 친구가 10바퀴를 뛰는 거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라도 5바퀴 같이 뛴 다음에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한 생도들 같은 경우는 체력 단련 대신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그런 활동들, 몸을 별로 쓰지 않는 활동들을 좀 더 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또한 그런 활동들은 몸을 안 쓰기 때문에 체력과 무관하게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만 놓고 본다면 사실 여러분 꿈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셨던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속담 같은 경우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사자성어로는 금묵자흑이라고도 하죠. 내 주변이 검은색이면 나도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신경 써야만 됩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봐도 돼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몇 시인지까지도요. 이렇게까지 의지력보다 상황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상황으로부터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주변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찾는 경향이 있어요. 이 또한 저는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고 또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좋게 보면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라고 믿어지고 있잖아요.
간단한 실험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스탠퍼드 대학의 학생들에게 퀴즈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문제를 내는 학생이 어떤 문제를 내게 했냐? 자기만 답을 아는 엄청나게 어려운 퀴즈를 내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은 강성태가 어제 먹었던 점심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답 맞출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강성태는 동물 라마를 닮았으니까 풀 뜯어 먹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아마 반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뭘 먹었는지 여러분이 알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물론 호두과자를 좋아하고 순두부찌개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긴 하겠지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퀴즈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낸 사람과 본인의 직접 수준을 평가하겠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퀴즈에 답변을 해야 했던 분들은 자신의 그 지적 능력을 문제를 냈던 사람보다 훨씬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 답을 맞춰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맞출 수가 없었잖아요. 맞출 수 없다는 사실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자책마저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실험 상황을 통해서 불평등한, 불공평한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답변자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자기 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계획을 짜고 실패하고 그것의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난 왜 이렇게 그야말로 여러분들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 같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방해거리를 눈앞에서 치우세요. 아니면 방해거리가 없는 곳, 유혹이 없는 곳으로 스스로를 옮기라고요. 난 왜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계속해서 군것질을 하는 것인가? 아니 바로 옆에 집에 냉장고에 창고에 음식물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일단 그런 것부터 없애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노력이라고 표현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냥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이런 상황과 주변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수도 없이 많은 연구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인 6천여 명을 무려 8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습관에 관한 것이었냐면 바로 음주 습관이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거의 정확하게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에서, 이 동네에서 술을 파는 가게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량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1.6제곱킬로미터당 상점이 4곳이 늘잖아요. 그러면 남성의 경우에 맥주 소비량은 32%가 증가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 와인 소비량 16%가 늘어났어요. 완전히 우리의 의사결정이 의지력에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환경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일도 없겠죠. 여러분 공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 널려있고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 늘 그렇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는 늘 돌연변이라는 것도 존재했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요. 0.001%는 마치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돌연변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돌연변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조금 비하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돌연변이는 좋은 돌연변이도 있고 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것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스스로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 계속 실패를 한다면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제가 실험,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버드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119명의 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3분의 1, 그 이상의 응답자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성공을 하게 된, 성과를 내게 된 계기로 무엇을 꼽았냐? 바로 상황을 바꿨다고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사를 한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담배를 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데 새로 이사한 곳에 가니까 담배를 떠올리게 했던 그 많은 조건들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금연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되거나 그러면 확실히 다른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데 이 학생들 중에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 분들 대부분은 상황 자체를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경험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학생 여러분들을 상담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런 대표적인 상황 하나라도 주변 도서관을 가면 되지 않겠냐. 도서관의 자리가 넉넉하지 않아서요. 도서관이 조금 멀어서요. 등등등등. 갖은 이유를 다 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 본인 스스로도 여기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의지력을 믿고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분 스스로 삶에 변화를 주는 것, 상황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정도 변화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과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우리가 역사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젊었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흥청망청 술만 마시고 놀러만 다니고 말 그대로 일종의 문제 하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극적인 변화하게 된 게 뭡니까? 하도 술집을 자주 가니까 자기가 타던 말이 내가 그쪽으로 향하지도 않았는데 술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말은 사실 잘못이 없죠.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뭘 했냐? 말 목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돌아가셨죠? 네, 뭐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1000년도 더 된 일이니까 당연히 돌아가셨죠. 자연사 하신 건 아니죠. 네, 칼에 목이 베이니까 그 순간 돌아가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만약에 김유신 장군께서 말 목을 베지 않고 옆에 있는 풀을 베었어요. 그랬다면 그런 극적인 변화 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해를 입은 거고 비극적인 일인 거죠. 몇 년간 그 말과 같이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던 친구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니셨겠습니까? 뭐 티머니 찍고 지하철 타고 다니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한동안은 거려 다녀야 됐을 수도 있었어요. 다른 말을 탔다 하더라도 상황이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또한 그 당시에 말 한 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고 너무나도 비싼 존재였죠. 그 말을 길들이는데도 1, 2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것을 내 스스로 파괴시켜버리고 바꾸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바뀔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습관 자체는 바꿀 수 있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기 가족과도 같은 말목을 우리가 자를 수는 없을지언정 아주 작은 상황의 변화라도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의 변화는 누구든지 잘만 생각해 보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주 작게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책상 배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본다거나 내 방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른 공간으로 옮긴다거나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는 것으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이사입니다. 하버드 평생교육원 연구 결과에서도 이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꼽혔잖아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부터 환경을 위해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활용하겠다, 걸어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들 마음 먹거든요. 한데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기가 잘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워낙에 잘 돼 있지만 다른 나라, 그 어떤 나라를 가봐도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인 경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땅덩이가 넓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이것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한데 이런 변화에 성공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이 정도로 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지식이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습관을 내가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전학을 가는 것 또한 여러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텍사스 A&M 대학교에 편입한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편입하고 나서 습관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두 가지 습관을 골랐어요. 하나는 운동하는 습관이고 하나는 유튜브 같이 일방적으로 TV를 시청하는 그런 습관이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는 좋은 습관, 다른 하나는 나쁜 습관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경우도 편입을 한 그 순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 변화는 가장 극단적인 중독 현상, 즉 마약마저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터는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에 중독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환경입니다. 그 당시에 미군은 만 18세 이상이면은 베트남전에 참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 나이보다도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고 주변 군인들도 이미 마약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헤로인, 이 마약이 굉장히 쌌고요. 구하기도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 당시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가서 실제 조사를 했거든요. 병사들 중에 무려 15%가 이미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또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로 미국 대중들 대부분은 엄청난 걱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서 군인들이 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만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곳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치안이 나빠지거나 심지어 이런 분들은 직장을 보통 얻지 못하거든요. 마약 중독자의 삶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약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수준으로 망가지는 게 태반입니다. 안 그래도 범죄율이 낮은 것이 아닌데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라고 다들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각종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귀환하는 모든 참전 군인들에게 마약 양성 검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소변을 추출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마약을 했다는 것이 나오면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그냥 계속 마약을 했어요. 실제 당시 데이터를 보면은 검사를 했을 때 물론 표본으로 검사를 한 것이죠. 무려 85% 이상이 마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군인분들이 우리가 나쁘다고 폄하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야말로 제정신으로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살상해야 돼요. 수류탄을 던져서 적을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야 됩니다. 팔다리가 말 그대로 분리돼서 공중으로 막 뛰어오르고 그리고 내 바로 옆자리에서 방금 전까지도 같이 밥을 먹고 농담을 하고 했던 그 전우가 지금 시신으로 남겨지기도 하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비극입니다. 이분들이 그 전쟁 그 상황에서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세요. 다시 사회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미국 전체가 이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돌아온 군인분들 중에 무려 95%가 약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단 5%만 그 약물 중독이 계속 지속됐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예상과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만큼 강력한 중독 물질이 어디 있어요? 한데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약물 중독되신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준비를 했었고 실제 법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했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중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한 현실이 어땠냐면요. 이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6% 정도, 고작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데 95% 이상이 그냥 마약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사실은 뭐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은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결은 이분들은 하나같이 상황과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쟁터와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예를 들어 부모님 댁으로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 상황은 그야말로 비교조차 정글에서 기관총을 들고 전투복을 입고 그 더운 나라에서 싸웠던 것과 지금 기온도 완전히 달라졌고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고 먹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쓰는 말투조차도 달라졌죠. 지금 격려할 필요조차도 없고 상관에게 쓰던 말조차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노파심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약 중독 별거 아니네. 그냥 조금 상황만 좀 바뀌면은 환경만 바뀌면은 끊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담배가 됐건 도박이 됐건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별거 아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별거 아니니까 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그야말로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5% 분들은 그야말로 인생이 끝장나버렸습니다. 이분들은 끝까지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오지 못했어요. 베트남 참전 군인이 수십만 명 혹은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5%면 여러분 여전히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살인을 하거나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혹여라도 마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독 상황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뿐만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 수험생이 아닌 성인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멘토링 해오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공시를 시작했던 것은 대학생 시절에 했던 교육봉사 활동 때문이었거든요. 원래 공신 자체가 교육봉사 동아리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비영리 단체로 존재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외계층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이 친구들의 탓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시절이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요. 처음에는 저 또한 적지 않은 실망을 했어요. 저 스스로는 공부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서 가서 공부 한 자라도 더 가르쳐 보려고 하고 도움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수히 많은 멘토링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얘네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심지어 학교도 잘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뭐 중퇴를 하거나 공부도 못하죠. 집안 환경도 안 좋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셔서 안 계신 경우도 있었어요. 더 심각하게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을 예를 들어 살해를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한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친구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소위 말해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시궁창 같아도 야, 너 할 수 있어. 나 항상 너를 응원해 줄 수 있어. 너를 믿는다.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멘토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그 학생이 절대 나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범죄자는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확신을 어느 순간부터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요 몇 명 소외계층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들에게도 멘토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대학생 시절 저의 그 기억이 사실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세웠던 저의 꿈이 바로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 준다는 거였어요. 더불어 이런 식으로 단 한 명의 멘토가 존재한다면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공식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주변 환경 하나만 바뀔 수만 있어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고를 치거나 문제아가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영상들이 사실은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실험 결과를 통해 예를 통해 말씀드렸던 거지만 마약이 진짜 하고 싶어서 했던 거라기보다 베트남 전쟁 그 환경에 갔기 때문에 했던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쟁에 가지 않고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았거나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있었다면 마약 자체를 아예 손도 대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 소외계층 학생들 또한 저는 그 학생들만의 탓이 절대 아니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공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신닷컴 또한 제가 하는 강의들 또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조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지속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면 절대 벗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약 같은 거조차도, 그런 중독조차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잠깐만이라도 내 상황이나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을까? 코멘트를 후기를 꼭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미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접한 순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지금 가졌던 마음가짐이나 그 기억이 거의 시들어버립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게 돼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주변에 꿈을 향해서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다른 분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거나 또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것들은 최대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전부 과학을 통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즉 수많은 과학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저는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설령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 원리는 존재합니다. 매일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가 뜨고 지고 법칙처럼 별의 움직임이 존재하고 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처럼요. 우린 이런 원리를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이러한 원리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영혼과 제 신체가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